예,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 상황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야 돼야 되는데요. 차이나TV 오늘도 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그리고 관심 기업까지 알아봅니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셔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할 얘기가 많고 네. 내용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시간은 제한돼 있고. 네. 중국 주가도 사실은 조금 꽤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오는 상황들인데요. 네. 최근에 3개월 사이에 중국계 기업이 80여 개의 기업이 중국 상장을 철회했다. 네. 이건 뭐 자진 철회한 건지 아니면 뭐 약간 당국에서 이 수준을 기준을 높인 건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제 유튜브 채널 돈이 되는 투자 네. 채널에서 이제 커버를 했었는데 네. 딱 그날 기준으로 108일 동안 네. 뭐 108 번뇌도 아니고 네, 네. 108일 동안 84개 기업의 중국 기업이 상장 신청을 했다가 네. 이제 스스로 안 할래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별로 장상황이 안 좋으면 철회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네, 근데 네. 84개 기업이 만나는 일제히 거죠. 안 하는 거는 이례적인 일이죠.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뭔가 하니 이제 우리도 과거에 보면 이제 뭐 자본시장 통합법 이런 어떤 대규모 규정이 이렇게 새롭게 재편될 때 이렇게 업계가 좀 동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올해 중국 시진핑 정권에서 칼을 제대로 꺼냈습니다. 네, 자본시장을 상대로 중국의 어떻게 보면 불성실 공시, 허위 공시, 뭐 발행 같은 부분을 좀 허위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벌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억 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벌금 수준을 법을 바꿔서 20배를 넘게 올렸어요. 네. 예, 그리고 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그냥 회사 측면이 아니라 기업의 오너 그리고 그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 뒤에 무슨 실소유주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벌금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땐 이건 중국 자본시장의 투명화 그리고 자본시장의 건전화에 매우 도움이 되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네요.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 거래소에도 와서 상장을 하면서 초반에 굉장히 기대를 맞았는데 불투명한 회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이 오명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중국 네. 자체에도 이제 IPO하면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기업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오늘은 어떤 기업을 좀 집중해서 볼 것인지 김다은 앵커가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본의 아니게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를 짚어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기업부터 살펴보시면 중국의 무인 자율주행 트럭 업체 투심플인데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엔비디아에서 투자를 했던 자율주행 스타트업 업체인데 미국의 물류업체랑 합작을 해서 협력을 해서 얼마 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영역으로는 글로벌 첫 IPO라고 하는데 다만 4월 15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주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트럭 업체 결과적으로는 테슬라나 바이두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지는 않고 2024년부터 상용화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좀 연구 단계라고 하죠. 원래 3사와 함께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뭐 시가총액이나 매출을 비교해드리곤 하는데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트럭 업체를 뽑기가 참 어렵기도 했었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이기도 해서 비교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투심플에 대해서 기업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럭 업체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무인 자율주행 트럭 업체다. 중국 기업인데 이름이 투심플이다. 뭔가 좀 글로벌을 표방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예,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며칠 안 됐고요. 예. 기업 가치가 9조 원이에요. 네. 근데 처음부터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네. 기업 가치 9조 원인데 매출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매출 언제 낼 거야라고 물어보면 아까에도 말씀 주셨지만 2024년부터 양산을 할 거야. 니콜라의 냄새가 내용 좀 들어봐야겠죠. 뭐 분명히 그 네. 비슷한 측면도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이고 트럭 본체를 스스로 생산하기보다는 네. 트럭 자체는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유명 트럭사들하고 예. 함께 하고 센서도 또 소싱을 해와서 종합적인
자율주행, 트럭 자율주행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좀 자세히 보면요. 일단 이 회사는 중국 회사냐 미국 회사냐 네. 애매한 회사입니다. 왜요? 예, 중국 회사로서 일부러 네. 미국스러운 모양새를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저는 이 회사를 사실 한 3,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 블로그나 네. 그리고 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분명히 홈페이지에 파운더들 중국 분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싹 사라지고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참고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Improving Transportation Together 하면서 이제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다 미국 사람이에요. 심지어 미국 국회의원 출신도 있고 미국에 내노라 하는 어떤 명성 있는 기업가들을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 회사가 중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 판가름이 안 가요. 미국 기업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회사는 중국 회사이긴 맞습니다. 네. 이름부터가 too simple.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니콜라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 네. 실적을 내야 되고 기술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자율주행이니까요. 자율주행은 네. 지금 이제 진행하는 단계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실제 그런 기술력을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하고 지금 $440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술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사실은 이제 이 나스닥의 주가가 유지되는 건 네. 중국 자본이 아니에요. 월가 자금에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회사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 인큐베이팅해서 성장시킨 그 주역인 엔비디아가 또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사실 좀 더 실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용차의 자율주행 시대 그 레벨 1, 2, 3, 4가 있는데 레벨 네. 4가 사실은 극강에 이제 우리가 손을 다 놔도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은 2, 3 그 단계입니다. 그렇죠. 예, 레벨 4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승용차가 가기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랜덤하잖아요. 제가 집을 가는 길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죠. 스타벅스를 갈 수도 있고 네. 갑자기 들러서 햄버거를 하나 포장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동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화물차는 정해져 동선이 있어요. 정해져 예, 있구나. 최소 그러네요. 전날 며칠 전에는 다 그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나 미국 같이 이렇게 몇천 킬로를 운행해야 되는 경우는 더더욱이 그냥 1년 내내 정해진 루트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예. 가능하면 큰 도로로 다닐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게요. 예, 고속도로에서 그냥 하염없이 6시간, 8시간을 사람의 인내력이 닿는 데까지 네.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된 시간을 이상을 못 달리게 해놓고 그건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근데 자율주행 솔루션은 피로함을 느끼지 않죠. 예, 관제탑에서 증강으로 사람이 이제 관제를 해주면 그리고 거기에 3D 맵 기술이 얹혀지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실용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승용차보다는 트럭이 자율주행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순수한 자율주행 레벨 4를 테슬라가 먼저 할 것이냐, 네. 투심플이 먼저 할 것이냐라고 보면 기업의 어떤 역량을 떠나서 이 트럭의 자율주행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낮다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볼 그럼 수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랑 조금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별히 예. 손잡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예. 이미 그래서 네. 트럭 업체로는 나비스타 네. 그리고 트레톤이라는 회사랑은 이미 손을 잡고 있고요. 네. 다양한 어떤 센서나 이런 회사들 소싱도 다 세계적인 독일의 네. 유명한 센서 회사 거를 갖다 쓰기도 하고 네. 하는데 종합적인 솔루션 측면에서는 사실은 데이터와 경험이 축적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이미 한 3, 4년 동안 그 계속 이제 주행 그렇죠. 테스트를 해왔다는 테스트하기 것이죠. 좋은 것이죠. 예, 네. 예. 그렇군요. 사실은 이 트럭이나 물류 쪽 이런 쪽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사실 그 픽업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고속도로에서 제가 현대차하고 트럭들 거리 유지하면서 지난번에 이렇게 네. 집단 그 일종의 약간 낮은 단계의 자율주행이 좀 했다는 얘기 들은 네,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트럭이라는 점이 오히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트럭 물류 시장, 네. 미국에 진출해 있으니까요. 미국이나 글로벌리 할 때 이 시장의 캐파나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예측됩니까? 예, 그래서 자료 좀 잠깐 네. 보시면은 이제 투심플의 IR 자료에 근거한 네. 겁니다. 예, 글로벌 트럭의 어떤 그 물류 시장이라는 게 4조 달러 시장입니다. 4조 달러. 근데 그리고 동시에 글로벌 이커머스 어떤
그 물류 시장이라 이커머스 시장이 3.5조 달러 그리고 자동차가 2.8조 달러라고 하면은 이 트럭 물류 시장이 엄청 큰 거예요. 예, 아마존이 이 이커머스에서 성장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됐는데 이 트럭 물류 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에서 엄청난 어떤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미국 시장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하나에서만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런데 이 시장의 앞으로 더 성장될 가능성은 뭐냐면 바로 이커머스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주문으로 뭐 그렇죠. 딸기나 뭐 당근 이런 어떤 신선 배송까지도 이커머스화 됐는데 이런 변화가 앞으로 가속화되면 트럭 물류 산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되게 올드한 산업처럼 보이지만 이 산업이 이커머스의 어떤 그 성장성과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이 나오고 이 산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으로 이제 덧입혀지게 되면 훨씬 성장성 그리고 효율성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심플은 핀포인트에서 요 트럭 물류 산업을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이 산업을 단순히 자동차만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자동차 트럭이라는 자동차에 여러 가지 센서, 이미지 센서 그리고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를 다중으로 입히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관제하는 관제탑에서의 인간의 어떤 증강된 관제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공간에서 모니터링하고 오퍼레이션하는 그 오퍼레이션 솔루션 그리고 끝단에 가서는 사실은 이 트럭이 장거리를 뛰고 단거리를 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물류센터도 필요합니다. 네. 이 물류센터까지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트럭 물류의 서비스 회사 이걸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갈 길은 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전략 방향과 기술적인 방향성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실체성에 대해서 루싱커피나 상처를 받으신 분들 많을 네, 텐데 미국 자본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가 점 찍어놓은 그런 어떻게 몇 년 동안 숙성을 시켜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많은 비중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흥미롭고 미래가 기대된다 하더라도 이런 포트폴리오에다가 10% 이상을 담게 되면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자기 위해서는 학습용으로 정찰병 보낸다 생각하고 네. 전체 포트폴리오의 2% 이내 이렇게 소액으로 하시면은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가는 사실은 성과를 내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주가 빠질 수도 있는데 네. 기대를 가지고 가는 네, 거잖아요. 아직 이제, 뭐 3, 4년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그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때는 언제를 잡고 있다고요? 2024년인데 네. 제 생각에는 그 전에도 이제 계속 테스트 드라이브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마일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적해서 이 자율주행을 해서 테스트한 거리 수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1등으로 계속 더 치고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컴포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로서의 자율주행 트럭 서비스로서의 모습을 계속 투자자 어떤 미팅에서 업데이트를 해줄 때 그걸 지속적으로 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투심플이라는 중국 기업은 중국 트럭계 테슬라로 불리는 테슬라도 그거잖아요.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자기의 뭐 차징부터 해가지고 여러 그 시스템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결국 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주목하긴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니까 너무 많은 비중은 실지 말고 관심 가지시라. 네, 오늘 차이나 TV는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